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대출 이자 상한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99%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당연한 이치라고들 생각하죠. 즉, 이 정도의 상식은 지나가는 행인들 붙잡고 물어봐도 99%의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의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댓글로 이런 말을 남겨주셨네요. 어떤 부동산 유튜버님의 이야기를 분석해서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우선 그분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연준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한국도 금리를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장 금리에다가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노답인 상태에서 고정금리 플러스 변동금리인 호답형 대출상품에서 변동금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니까 이자 상환 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실물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쳐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의 주 내용은 근본적인 주제가 금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경제의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오르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실물 자산에 하락이 오는 것인지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대출 이자가 증가한다는 이 말은 마치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수학 공식과 같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당연히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건 지극히 상식 범위의 상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영상 끝에 말씀한 결론적으로 저금리 때 고정금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상식적인 범위의 교과서적인 말뿐이란 겁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돈 빌리는데 고금리에서 돈을 빌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들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보면 1 플러스 1은 2다. 즉 교과서적인 멘트를 하는 분들이 항상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를 하니까 이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딱 들었을 때 공감이 너무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 공감이 가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반발감이 줄어들게 되고 그 사람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로 서론이 길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르면 금리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부동산 수요가 줄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하여 경기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주식도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금리 부담 때문에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주택구입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고 설비 투자 확대로 인하여 경기가 호전되면서 부동산과 주가는 상승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제가 금리와 주식, 금리와 부동산, 금리와 투자심리 총 3가지로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이 차트의 파란색 바탕은 금리 상승기이고요. 1차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어김없이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폭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2차 금리 상승기 역시 주가가 폭등을 하네요. 다음은 3차 금리 인상기입니다. 이것 역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금리가 부담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설비 투자가 감소하여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진다면서 왜 금리 인상기에 주식은 폭등을 했을까요? 우선 그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하기를 하고요. 일단은 주식은 그렇다고 칩시다. 금리 부담이 없으니까 오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가정해보기를 할게요. 그래서 다음은 부동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초록색 선이 미국의 케이스-실러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실러는 단순히 부동산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란색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빨간색 점에서 부동산의 상승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니 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늘어나니까 투자 감소하고 부채율 올라가서 급매물 나오고 부동산 폭락한다며. 그런데 왜 유독 금리 상승기에 더 급하게 상승을 할까요? 그럼 주식시장도 좋고 부동산 시장도 좋아요. 다 그렇다고 칠게요. 그분이 말한 투자 심리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했으니
실질적으로 금리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투자가 위축될까? 말만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뭐 내용만 들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아주 그럴 것 같다인 겁니다. 다음은 기준금리와 민간 설비 투자의 차트인데요.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민간 설비 투자가 증가할까요? 어김없이 금리가 상승기일 때 민간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쯤 되면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안 좋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식도 올랐고 부동산도 올랐고 게다가 투자까지 증가한 것을 제가 결과로서 지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학습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금리가 오르면 경제가 수축되고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팽창되는 것으로 배워왔지만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자 이자 부담이 덜한데 당연히 투자 심리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궁금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분이 말하던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요, 어김없이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1990년대 초 유럽발 금융위기에 어김없이 금리가 하락하죠. 그리고 2000년대 초 닷컴 버블로 인한 IT 주가 폭락에도 어김없이 금리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2008년 리먼 파산 시에도 어김없이 금리가 하락하죠.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면 부채율이 증가해 실물자산이 하락한다는 이 교과서적인 말이 왜 맞는 말이 아닌지, 그리고 이 시국에 집에서 손가락 빨고 통장에 현금 박아놓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또한 금리가 인상되면 왜 주가 혹은 실물자산이 상승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 편에서 또 분석해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상한의 압박을 받고 그 상한 부담에 견디지 못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 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결과는 오늘 제가 금리야 주식시장, 금리야 매매지수, 금리야 민간 설비 투자까지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제가 조작하지는 못하겠죠. 어떤 분은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른 논리로 말하니까 신기하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제 생각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지표를 가지고 저는 단지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단 하나도 제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역시 판단은 구독자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 이어 다음 2편에서 금리가 왜 오르면 왜 실물자산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별 볼 일 없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분석하는 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업로드 될 때 최신 영상을 빨리 받아볼 수 있어요. 끝으로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편은 1편 영상에 이어 2편 영상에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